안녕하셨습니까? 시사주민의 사회를 보고 있는 김용준입니다. 이번 달은 특별히 최근에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는 대만 경제와 대만 반도체, 이제 대만 반도체가 아니라 글로벌 리딩 반도체 회사인 TSMC에 대해서 학습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대만 분이시고 대만에 지금 연구년을 가 계신 왕수봉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왕 교수님은 대만 국립정치대학을 나오시고 한국에 유학 오셔서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에서 파이낸스 전공을 하셨습니다. 그 후에 성균관대학교 또 다시 대만에 들어가서 대만국립중앙대학교 그랬다가 지금 아주대학교에 근무를 하고 계시고요. 올 1월 달서부터 대만 국립정치대학에 가서 연구년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대만의 생생한 소리를 같이 대화로서 나눠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왕 교수님 간단히 인사하시죠. 방금 소개받은 아주대학교 왕수봉입니다. 김 교수님하고 인연이 이제 제가 막 졸업했을 때, 오갈 데 없을 때 이제 성대에서 너무 고맙게도 받아주셔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강의 인연하고 또 중국대학원 원장님이셨을 때도 중국대학원에 가서도 이제 강의를 해서 이제 인연을 맺게 됐고요. 그래서 최근에 뭐 한국에 다시 들어왔는데 이제 그건 이제 패밀리 이슈 때문에 한국 분한테 한국이 좋아서 한국 분한테 시집을 가가지고 이제 어쩔 수 없이 네, 들어와서 지금 여기서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요즘에 너무 많이들 요청을 주셔가지고요. 이 TSMC에 대해서 너무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하는데 TSMC는 사실 대만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호국 신산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지키는 신산 같은 존재인데요. 근데 TSMC를 얘기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대만에 굉장히 유명한 반도체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기업들을 충분히 이제 잘 음, 다루지 않더라고요. 다른 데서 뭐 예를 음, 들어서 패키징 기업은 ASE도 전 세계 이제 1등이고요. 음, 그리고 뭐 칩 만드는 회사 미디어텍 이런 데도 음, 이제 전 세계에서 한 5위 안에 꼽고 뭐 리얼텍, 노바텍 비롯해서 이제 여러 기업들이 있는데 사실 요 기업들을 전부 다 뭉쳐가지고 저희는 이제 호국 신산들이 아닐까라는 이제 음. 대만에서는 많이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TSMC가 가장 중요하긴 한데요. TSMC가 지금 대만 내에서도 굉장히 이 형님 역할을 톡톡히 하면서 그룹을 만들어가지고요. 우리가 다 같이 이제 국제적으로 대만의 IT, 뭐 ICT, 뭐 칩 이쪽 강국을 만들자 뭐 이런 현재 상황입니다. 지금요. 의외로 한국과 대만은 1945년인가요? 7년 형제 국가 같은 장개석이가 대만에 와서 대만 국가를 세웠을 때 남한의 대한민국은 국교를 바로 수립하고 그 후에 엄청 진짜 형제 같은 관계로 가졌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대학생 때 1979년도에 대만 경제기획원에서 초청하는 연수 프로그램을 한 7일 정도 가서 대만의 경제와 대만의 경제 발전, 또 대만의 여러 곳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 외에도 대만이 뭐 꾸준하게 업 앤 다운은 있었지만 아마 최근에 와서 TSMC를 중심으로 한 국가의 발전, 이게 아주 눈에 띄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미중 갈등 속에서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우면서 대만에서 전쟁 날까 안 날까 이게 한 2, 3년 전서부터 미국에서도 그렇고 중국에서도 아주 큰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왕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TSMC를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대만 경제 정치의 현황과 전망을 좀 이해해야 할 텐데요. 최근에 대만은 경제 부분에 있어서는 1인당 아마 4만 불이 돼서 한국 3만 5천 불 예상되고 있고 경제 성장률 한 4.5%를 하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도 3, 4년 계속 좀 유지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뭐 1인당 GNP라든지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가장 최근에 엊그제 나온 기사에 따르면요. IMF에서 지금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를 냈는데요. 이제 실질 구매력 기준으로 봤을 때 대만은 1인당 GDP가 8만 불이 넘습니다. 근데 음, 한국은요. 6만 불이 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음, 구매력 기준이기 때문에 이제 그만큼 대만의 물가가 낮고요. 안정적이고 올해 같은 경우는 1.7%고 내년에 이제 물가 상승률이 거의 1.5%로 굉장히 안정되는 이제 이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대만은 점점 잘 살고 있는데 한국은 지금 못 산다. 막 이런 기사를 제가 이제 많이 봤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사실 추가로 한번 생각해 보면 최근에 뭐 저희가 반도체 이 IC 칩 이런 거를 떠날 수 없는 세상이 되었잖아요.
핸드폰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쓰는 신용카드도 안에 칩이 들어가고 앞으로 이 반도체 AI 중심의 어떤 이런 호조가 저는 이제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게 음, 지속되면 사실상 TSMC가 가장 큰 수혜자입니다. 왜냐하면 TSMC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설계를 갖고 오면 우리는 만든다. 우리는 고객과 경쟁하지 않고 고객들이 시키는 대로 우리 만들고 기술 지원을 한다. 이런 회사이기 때문에 뭐 테슬라를 비롯해서 엔비디아 아시는 바와 같이 뭐 AMD 이런 모든 회사들이 지금 다 TSMC하고 협작을 해가지고 좀 만들어달라 이런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TSMC는요, 내년까지 지금 공장이 풀 가동입니다. 이런 것들만 봤을 때는 내년도 사실 경쟁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올라갈 것 같고요. 지금 대만의 중화경제연구원은요, 내년에 거의 5%대 성장을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음, 물론 근데 이게 변수가 있죠, 사실은요. 상승 요인은 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라든지 AI라든지 이런 수출 호재가 지속될 것으로 이제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상승할 거다라고 예상하는데, 근데 반면에 이제 리스크가 있는 게 아무래도 이제 수출이 이쪽 반도체 전자산업 위주로 되다 보니까 너무 집중되어 있는 리스크. 잘 아시겠지만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도 사이가 안 좋고요. 미국에서 지금 관세도 지금 올리고 있고. 근데 요게 이제 어떻게 될지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라서 성장률이 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지금 이제 생각은 되고 있지만,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대만은 내년 후년까지는 그래도 경제 성장률이 거의 뭐 적어도 한 4%대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지속적일 수 않을까, 이런 것들이 이제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대만도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일단은 내수가 약하고요, 소비 기반이 약합니다 지금. 그래서 음. 보면 민간 소비가 굉장히 지금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이런 것들은 좀 고민해 보면 성장이 둔화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가 워낙 지금 호조기 때문에 그래도 한 3, 4%대 정도 성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단기간적으로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유동성이 넘쳐갖고 한국도 오늘 제가 주식은 보지 못했지만 아마 삼성전자가 10만 원, SK가 50만 원 곧 넘어간다고들 다들 그러고 있는데 대만은 증시는 어떠합니까? 대만 증시는 사실 9년 전부터죠. 9년 전에 차이잉원 대통령이 이제 부임하고 나서 차이잉원 대통령이 이제 4년 임기를 마치고 4년 재임을 해서 이제 8년이 돼가지고요. 작년에 선거를 이뤄서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했는데 지금 한 9년 전부터 대만 증시는 쭉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증시도 굉장히 지금 호조고요. TSMC 같은 경우는요, 뭐 몇 달 전에만 샀어도요, 지금 수익률 한 50% 이상 넘어가고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주식시장은 지금 호황입니다. 대만은요. 네, 물론 이제 그렇군요. 반도체가 이끌고 있죠. 대만 전체 경제에서 IT가 차지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되고 또 아까 서비스 부분이 굉장히 이제 떨어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내수 시장에 차지하는 비중은 대만 전체 경제 중에 어느 정도 되나요? 대만은 이 소위 저희가 이제 전자공업이라고 하거든요. IC 뭐 이쪽 다 포함해가지고 AI 포함해서 대략 이제 GDP 25%고요. 반도체만 보면 12에서 13% 정도 됩니다. 그러면 TSMC의 영업이익만 보면요, 영업이익이 GDP 한 5%는 공헌한다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반도체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시장이고, 뭐 한국도 마찬가지지만요. 그래서 이것들의 수출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내수 시장 자체는 나머지 부분이 전부 다 이제 서비스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내수 시장 자체는 차지하는 비중은 높지만, 근데 지금 민간에서 소비하는 거를 지금 많이 이제 꺼리게 합니다. 물가 상승률이 사실상 1.5% 굉장히 안정적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서민들이 느끼는 거는요, 본인들이 식당에 나가서 밥 먹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아직까지 부담스럽고, 그래서 소비를 많이 하지 않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여기 지금 아직도 버스 요금이요, 제가 대학교 다녔을 때가 2001년도거든요. 그때랑 지금 똑같습니다. 버스 요금이. 아직까지. 지금 20년이 지나고 훨씬 지난 지금 똑같고요. 지하철 요금도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뭐 전기 요금이나 이런 약간 민생에서 우리가 필요한 이런 소비품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물가가 안정되어 있는데, 반면에 외식 물가 이런 것들은요, 굉장히 높아서 민간에서 소비가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중국 경제가 그래도 한 2, 3년은 IT 기업, 반도체 기업, 또 TSMC의 리딩에 의해서 한 4, 5%는 유지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다만 그거에 발목을 잡을 수 있는
팩터가 미중 갈등 이 이슈인데 중국은 오늘 오중 전회가 끝났었는데 기대에 못 미치게 그냥 뭐 다른 나라에서 하는 경제개발 계약처럼 AI 중심의 무슨 뭐 경제개발한다 이런 얘기를 했지 중국이 진짜 미국에 대항을 해서 지원이 되기 위한 어떤 글로벌 가치라든지 제도라든지 그런 변화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2027년도까지 대만을 공격할 수 있는 군사, 군력을 키워야겠다. 그거에 대해서는 또 코멘트가 없었어요. 그냥 그대로 간다는 소리야. 반면에 이제 미국은 중국이 대만을 치면 TSMC를 우리가 폭파하겠다 하는 그런 아주 강경한 디펜스 전략이나 또는 패권주의를 하고 있는데 대만 내부에서는 대만 국민들이나 또는 대만의 정치인들은 이 미중 경쟁에 의해서 대만의 전쟁 가능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느끼고 어떤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까? 젊은 층하고 노년층으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젊은 친구들은 이거에 대해서는 별로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다, 지금 사실은. 음, 본인들이 아마 생활에서 먹고 살기 바빠서 이런 거 별로 생각 없는데 근데 정치인들은 사실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집권당이 민진당이라고 해서 친미잖아요. 음, 친미고. 하지만 지금 야당이 제일 야당, 지금 여소야대인 상황에서 야당은 국민당이 친중이거든요. 서로 지금 정치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불안정한 게 양당이 굉장히 크게 싸우고 있어요. 왜냐하면 민진당이 하고자 하는 정책을 국민당에서 어쨌든 패스를 안 해주고 뭐 이런 굉장히 이제 치열한 이제 이런 관계에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이제 중국이 대만을 침략하는 거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데 대만 국민들은 사실상 그런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음, 말씀하신 보고서들은 전부 다 미국이나 중국에서 음, 나오는데 중국이 지금 내부적으로 굉장히 경제가 좋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좋지 않는 음. 상황이기 때문에 민심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 또는 수단 중에 하나가 대만 침략이라는 그런 어떠한 명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대만에서는 그런 명분만 지금 중국에서 내세우고 있지 실제로 침략까지는 오지 않을 거다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그렇게 두지 않을 거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TSMC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TSMC가요. 미국에도 공장 설립하고 사실 중국에도 공장이 있는데요. 하지만 핵심 기술을 생산할 수 있는 뭐 2나노 이하 공정, 소위 말하는 중요한 선진 공정 이런 것들은 아직 전부 대만에 있거든요. 전부 대만에 있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실 경우에 그런 보고서도 제가 봤는데 어마어마한 어떤 사회적 비용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특히 미국, 중국이 경제적으로 손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아무도 이제 섣불리 전쟁을 일으킬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2027년 뭐 침공에 대해서는 대만 내부에서는 그렇게 우려하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지금. 그러면 일반 민간인들도 그렇고 정치하는 저희 민진당이나 기존 당에서도 여당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무슨 국가적으로 디펜스를 준비를 해야 된다든지 뭐 자주 독립을 해야 된다든지 또 이런 운동이나 그런 흐름은 없습니까? 예, 운동 흐름은 없는데요. 지금 자주 운동은 이제 뭐 디지털 자주 운동, AI 이제 주권 요거를 확보를 해서 우리가 이제 안보 쪽에 사용하자라는 그런 정책은 많습니다. 각 나라들이 이 소베른 AI 주권 정책을 이제 최근에들 다 발표하고 있고, 뭐 한국에서는 흥미롭게도 산자부 장관, 과기부 장관, 중기초 장관이 다 네이버 출신인 사람들이 들어가 갖고서 우리나라는 아마 뭐 네이버 소베른 AI라는 게 네이버 AI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대만의 소베른 AI 주권 이거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나 기업의 대응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일단은 대만은 이제 중소기업 위주로 이제 꾸려나가는 이제 경제 환경이기 때문에 기업에서 어떤 AI 주권을 먼저 한다기보다는 이제 정부 쪽에서 일단은 주도적으로 지금 이런 사업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첨단 기술, 뭐 디지털 인프라 이런 쪽 경쟁이 국가 안보 그리고 뭐 경제 패권하고 이제 연결되어 있다고 지금 정부에서 보고 있고요. 특히 인공지능 분야에서 우리가 자주적 어떤 역량을 확보해야 된다. 뭐 요런 이제 생각을 갖고 이제 정책을 이제 하고 있는데요. 주로 정책이 뭐냐면 일단 당연히 첫 번째로는 인프라하고요. 어떤 컴퓨팅 능력 이런 것들을 이제 강화하고 있어서 요즘에 시스템이라든지 HPC 고성능 음, 컴퓨터라든지 데이터 AI 센터 이런 것들 클라우딩
요런 것들에 대한 어떤 체계를 지금 그 한국으로 말하면 총리, 대만으로 보면 이제 행정원장, 예, 행정원장이 주도적으로 지금 이제 하고 있고요. 투자 금액도 뭐 연간 대략 한 뭐 9천만 달러 기준으로 해서 이 정도 지금 투자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인프라를 이제 설립하기 위해서는 이제 땅이 필요하니까 데이터 센터가 워낙 이제 큰 이제 넓은 이제 부지를 요구하기 때문에 지금 북쪽에는 거의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요. 남쪽으로 가서요. 대만 뭐 타이난 이쪽 지역 쪽에 가서 인프라를 지금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는 이제 데이터하고 언어 지원 이제 확보인데요. 이제 데이터라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한국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정부에서 주도하고 있는 마이데이터 사업도 대만에서도 지금 하고 있고요. 대만은 특히 이제 대만어가 이제 번체인데요. 중국어인데 이제 북경어랑 똑같지만 대만은 대만만의 언어가 또 있습니다. 이제 이거를 이제 중국으로 치면 복건어인데요. 음. 민난어라고 하는 이제 요런 언어들, 다양한 언어들이 좀 있는데 그래서 요런 언어들에 대한 어떤 모델 구축 그리고 이런 데이터들에 대한 공유 요런 것들을 지금 이제 확보하고 있고요. 최근에는요. 데이터 거래소라는 것도 지금 설립 음. 예정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확보. 그리고 이 데이터 확보를 하기 위해서 또 제도적인 이제 장비도 필요하죠. 보통 이제 뭐 데이터 공유 같은 게 이제 윤리 보안, 규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규제 측면에서도 지금 현재 AI 기본법 요런 것들을 지금 마련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런 것들 다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또 이제 인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교육부와 함께 이제 요 인재 양성에도 지금 이제 힘쓰고 있는데요. 대략 한 20만 명의 인재를 앞으로 양성해 나가겠다. 뭐 요런 지금 상황인데 사실 인재 양성에서도 이제 제약이 있는 게 대만도 이제 한국 못지않게 저출산 국가거든요. 고령화 저출산이 엄청 심각한 국가고요. 아시아에서 꼴찌로 1, 2등이 한국과 대만입니다. 저출산율로. 네, 그래서 지금 인재 확보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서 대만은 몇 년 전부터 이제 뭘 하냐면요. 남향 정책이라고 해서요. 베트남, 태국 이쪽 남쪽으로 대만보다 좀 더 남쪽으로 가가지고 인재 확보를 하는데 뭐 단순히 뭐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뭐 저희가 외국인 학생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음. 단순 학부 수준이 아니고요. 석사, 박사까지도 현재 보시면요. 대만 내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은 이제 이 동남아시아 학생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다양하게 이제 인재 확보를 이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최근에 TSMC하고 엔비디아하고 AMD, 해픈 투비 다 대만계 CEO들인데 이들이 서로 이제 협력도 하면서 경쟁도 하는 그런 관계의 모습을 보이면서 특별히 글로벌 반도체 칩이나 프로세스에 대한 스탠다드 같은 것들을 이 셋이 협의해서 캐주얼하게 막 발표들 하고 있어요. 앞으로 무한대체 가는 방향이 뭐 기술 방향이 이런 거다. 그런데 거기에 주로 저희 대표적인 뭐 인텔이나 뭐 삼성이나 SK 이런 건 완전히 다 빠져 있고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 CEO들이 대만계 CEO들이 많다 보니까 또 그런 전략이나 테크놀로지를 발표하면 그를 백업할 수 있는 대만의 IT 생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그런데 대만에서는 엔비디아나 뭐 AMD나 이런 대만계 IT 건물들이나 CEO들이 많이 있는데 이 관계성이나 뭐 좀 이들의 영향력이나 대만에 대한 영향력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엔비디아의 젠슨 황으로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이제 대만하고 인연이 어떻게 되냐면 엔비디아가 초창기에 창업을 했을 때요. 칩을 설계를 했는데 생산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대만에 와서 모리스 창을 찾아가 가지고 우리가 요런 걸 하고 싶은데 좀 생산해 달라라고 해서 그때 모리스 창이 해주겠다라서 인연이 맺어져서 사실상 엔비디아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는 TSMC예요. 그래서 이들 관계는요. 굉장히 돈독하고요. 이제 여담으로는 이 젠슨 황이 매년 대만에 한 두세 번씩 오거든요. 근데 올 때마다 이제 모리스 창 방문하고 같이 식사하고 나는 이제 대만계다라는 거를 굉장히 강조해요. 왜냐면 이제 엔비디아가 대만에 있는 어떤 이제 공급 업체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들이 필요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개인 쇼맨십이 굉장히 강합니다. 나와서 뭐 대만에 가서 뭐 우리 뭐 이제 스트리트 푸드도 같이 먹어주고 그다음에 언론에도 인터뷰도 많이 하고 사람들 만나면 사인도 많이 해주고 그래서 굉장히 대만 내에서 나는 대만 사람이고 정체성이 대만이고 따라서 엔비디아는 항상 대만과 같이 함께 할 거다.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보여줘요. 근데 그런 음. 반면에 이제 AMD의 리사수는요. 리사수는 타이난 출신이긴 하지만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이제 미국에 가가지고 아예 중국어를 아예 못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리사소는 네, 중국어를 아예 못하고 근데 젠승황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뭐 시장 같은 데 가면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리사수가 젠승황보다는 좀 어떻게 보면 TSMC와 전략적 관계에 있어서 조금 어떤 이 인간적인 어떤 커넥션 측면에서 좀 떨어지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TSMC는 이 두 회사와 협력을 해서 제품을 만들어주고요. 사실상 TSMC가 이 두 회사랑은 경쟁 상대는 아니고요. TSMC는요. 원칙이 뭐냐면 절대 고객과 경쟁하지 않습니다. 고객 본인들 회사에 1장 1조에 나와 있어요. 우리는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다. 고객과는 협력 관계이다. 사실은 엔비디아랑 AMD랑 조금 더 훨씬 큰 경쟁 관계죠.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은 TSMC의 가장 최대 고객이 애플이었습니다. 음, 애플인데 이제 올해부터 아마 바뀔 겁니다. 아마 엔비디아로 이제 바뀌어요. AI 쪽 이제 고성능 컴퓨팅 이런 칩을 생산하면서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엔비디아가 이제 대만 측면에서 봤을 때 AMD보다는 훨씬 더 이 회사는 우리랑 관계가 좋구나 이런 느낌을 저희한테 주고 있고요. 음, 최근에 엔비디아의 아시아 본사 데이터 센터를 대만에다 만들고 있어가지고요. 음, 최근에 지금 뉴스에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 부지 논란 때문에 계속 나오고 있어서 아마 타이페이시에 지금 본사를 이제 설립할 예정이고요. 음. 지금 논의가 들어갔고 타이페이시 정부하고 협조를 받아 논의가 들어가고 있고 이미 지금 주변 땅값들하고 집값들이 엄청나게 지금 엔비디아 때문에 오르는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질문에 답에 뭐 한 줄로 요약해드리면 어쨌든 경쟁은 이제 그 둘이 AMD와 엔비디아 하는데 TSMC는 중립적인 위치에서 우리는 다 같이 우리의 어떤 협력사다 이렇게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미중 경쟁이 미국이 기본적으로 바이든 때부터 시작해갖고 글로벌 경쟁력에 있어서 가장 중국의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는 데가 반도체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 제재를 8년 정도 들어왔고 10나노 이하의 소부장, 그러니까 네덜란드하고 일본을 중심으로 제재를 걸어서 못 들어가게 했고요. 그게 지금 벌써 한 7, 8년 되다 보니까 오히려 중국이 반도체 부분 뿐만 아니라 하이텍 부분에서 자주 독립을 하는 주체 사상을 트리거링을 해갖고 지금 나온 결과로는 크게 중국이 나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미국과 중국이 반도체 부분에 싸우니까 한국 기업들한테는 엄청난 기회가 생기고 있는데 한국은 별로 그렇게 소부장이 발달을 못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삼성과 하이닉스가 특히 삼성이 너무 수직적인 반도체 생태계를 만들어 갖고 갑질을 너무 많이 해서 소부장, 뭐 소재나 부품이나 장비나 이런 회사들의 뭘 발전할 수 있고 R&D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주지 않았어요. 뭐 조금 다 된다 그러면 너네 회사 사장 월급 세금 계산서 갖고 와라. 너 왜 이렇게 돈 많이 받아가냐? 뭐 영업이익이 왜 이렇게 높냐? 그래갖고 원가를 치는 이런 시스템이 들어와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소부장이 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기회가 왔는데도 별로 그렇게 크게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대만의 TSMC와 대만의 IT의 생태계는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들은 어떤 협력들을 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위치적으로 봤을 때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대만의 타이페이에서 한 7, 80km 떨어진 곳에 신주시라고 있잖아요. 음, 거기 이제 사이언스 파크가 있는데요. 그게 대만의 첫 번째 사이언스 파크입니다. 음, 근데 지금 대만 첫 번째 사이언스 파크에 TSMC, UMC, 뭐 미디어텍 저희가 아는 그런 반도체 기업들이 다 거기에 있어요, 지금. 네, 다 음, 거기 있어서 사실 협력 관계에 있어서는 굉장히 편해요. 제가 이제 이거는 이제 TSMC 직원한테 들은 얘기인데 본인들이 만약에 패키징 공정에 문제가 생긴다. 그럼 바로 ASE에 달려가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다. 우리 어떻게 해결하냐. 바로 이렇게 소통하고 하나의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의 있는 어떤 수직적인 관계보다 대만은 좀 더 수평적인 관계가 더 일반적입니다. 일반 음. 기업에서도 그렇고요. 일반 기업에서 대만은 되게 재밌는 부분이 뭐냐면 회사에 가면요. 사장님을 사장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사장님, 뭐 팀장님들이 다 영어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약간 미국 문화라서 영어 이름을 부릅니다. 회사 내부에서도 수평적인 관계고 대만이 그렇게 뭐 회사에서 이름을 영어로 쓰는 거 이런 거는 문화적으로 언제부터 대만에서는 일반적으로 영어 이름 같은 거 이런 거 많이 쓰고 그러는 거예요? 네, 많이 씁니다. 대만이 아무래도 계엄을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 한 나라거든요, 계엄을요. 그때 이후로는 우리 자유민주주의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해서
인디비주얼리즘, 즉 개인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게 수평적인 문화가 물론 회사에도 사실 사람도 많지 않아요. 중소기업이라서 뭐 많아봤자 뭐 열 몇 명, 뭐 TSMC 당연히 큰 기업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수평적인 문화라는 게 그때부터 이제 워낙 계엄이 오래되고 억압이 오래되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인이고 뭐 민주주의고 이런 것들이 그때부터 점점씩 이런 의식이 들어와 가지고요. 수평적인 문화가 굉장히 있어서 그래서 기업 대 기업 간에도 굉장히 수평적인 문화입니다. 한국처럼 수직적인 게 아니고요. TSMC랑 AS랑 뭐 미디어텍은 다 협력사 관계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대만은 지금 또 중소기업 몇몇 군데가 유니온을 형성을 해가지고요. 이렇게 음. 회사를 하나 따로 미국에다 차렸어요. 한 7개, 8개 반도체 회사가. 그래서 대만에서 미국으로 뭐 수출하거나 뭐 기술적인 문제가 있으면 다 그 미국에 있는 대만 사람이 설립한 회사를 통해서 해서 유니온 자체도 굉장히 잘 돼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TSMC와 기타 협력사들도 수평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삼성처럼 뭐 원가 이렇게 뭐 후려치기 하고 막 이런 것들은 사실상 볼 수 없고요. 또 하나 음. 재밌는 거는 뭐냐면 소부장 업체에서 기계 같은 거, 장비 같은 거를 개발을 하면요. 정부에서 TSMC와 연결을 해줍니다. 그래서 TSMC 보고 이 장비를 테스트해달라고 그래요. 이게 잘 돌아가는지. 관련된 필요한 어떤 비용들은 정부에서 대주기도 합니다. 정부, 그리고 기업 간의 이런 협력들이 굉장히 지금 사실 한국보다는 잘 되어 있다고 저는 이제 봅니다. 다시 그 미국하고 중국 이런 미중 갈등을 보면 현재까지 트럼프는 대만한테 관세를 40% 부여를 했고 아직 반도체 관세는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 일설은 반도체 지금 실질적으로 반도체 관세가 없다가 지금 한국 같은 데는 뭐 27%, 일본은 뭐 15% 이제 소부장 관련돼 갖고 심지어는 이제 100% 반도체 한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반도체의 생산 공정을 미국에 빨리 갖고 오기 위해서. 그런데 대만 내에서는 미국이 대만에 대한 관세나 또는 반도체 부분에 대한 이런 관세에 대해서 지금 어떤 대응책이나 어떤 정서들을 갖고 있나요? 대만은 국가 안보적으로 미국에 워낙 많이 의존하기 때문에요. 아마 뭐 보복 관세 이런 것 할 그런 이제 정치적인 힘도 없고 여력도 없는데요. 사실은 그렇고요, 지금. 근데 현재 이제 관세가 반도체에 대해서 아마 20%라고 지금 논의 중이라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아직까지 트럼프 관세에 대해서 지금 아직 결정된 거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대만은요. 사실 음. 국민들이 그거에 대한 불만도 많은 게 한국이나 일본은 이미 협상이 많이 들어가고 다 타결하고만 하는데 대만 사실 아직은 결정된 바가 없어요. 근데 다만 지금 일단은 8월 7일부터 이제 관세가 발효되면서 20%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아직 음. 사실은 협상의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걸고 들어온 협상은 뭐냐면 미국의 자동차 수입 관세를 좀 낮춰달라고. 음. 대만에 미국 차가 들어오는 관세가 지금 높게 책정돼 있는데요. 그래서 미국이 아마 들고 들어올 카드는 자동차에 대한 수입 관세. 그래서 대만은 지금 반도체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의 중이고요. 지금 음. 최근에 이제 언론을 봤을 때 이제 에이펙이 한국에 10월 말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아마 기회가 되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제 좀 더 논의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이거에 대해서는요.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지금. 예. 아무런 거 그렇습니까? 정한 바도 없고요, 사실은요. 예. 어. 그래서 아직 미지수입니다, 지금. 지금 대만이 무역 구조, 수출 수입 상황하고 특히 미국하고 중국에 대해서 수출 수입은 상황이 어떻습니까? 원래 이제 대만이 중국하고 언어가 되잖아요. 음. 그래서 예전에는 중국의 의존도가 되게 굉장히 높았어요. 무역 수출에 대해서. 그리고 아시는 바와 같이 대만의 많은 기업들, 뭐 팍스콘을 비해서 많은 기업들이 다 이제 중국에 진출을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9년 전에 차이잉원 민진당 총통이 나오면서 당선이 되면서 음. 점점 이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있어요. 오히려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지금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이제 전환점이 되는 게 뭐냐면 코로나 때. 음. 코로나 때 사실 뭐 중국도 내부적으로 굉장히 경제가 안 좋았기 때문에 대만 기업들 다 철수했어요. 거의 다 많이 철수하고요. 그래서 음. 그때에 보시면 이제 미국에 대한 수출이 중국에 대한 수출보다 훨씬 더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국 수출이 주요고요. 음. 미국에 당연히 주로 반도체 수출이 메인이고 중국에 대한 수출은 점점 줄어들고 뭐 일반 어떤 소위 말하는 전통 산업 음. 수출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앞으로도 지금 탈중국화 대만은요 지금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탈중국화가 메인입니다 지금. 어. 민진당 정부가 집권하는 이상 지금 음. 계속 이제 탈중국화가 계속적으로 이제 이루어지고요. 기업들이 중국 가서 뭐 공장 세우고 이런 것들도 점차 이제 워낙 중국 내부도 안 좋기 때문에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요. 경제적으로는 그런데 문화적으로나 사회적인 교류 면에 있어서는 코로나 이후로 대만하고 중국하고
어떤 변화들이 있습니까? 사회적인 면에서도 예전에는 사실은 반도체 인재를 중국에서 대만 인재를 많이 스카우트 해갔죠. 근데 사실 최근에는 그런 교류조차도 많지는 않아요. 사실 여행도 자유롭게 이제 중국에서 대만으로 개인 여행을 올 수 없는 상황이고, 뭐 단체 여행은 최근에 이제 풀렸고요. 그래서 문화 교류 이런 것도 사실은 굉장히 낮고, 오히려 한국과의 문화 교류가 훨씬 더 높습니다, 지금은요. 네, 문화적인 측면에서는요. 네. 엊그제도 그렇군요. 블랙핑크 와서 이제 콘서트 해가지고요. 네. 엄청난 경제 규모 효과를 만들고 갔다고 이렇게 기사에 많이 보도되어 있거든요. 대만 내에서는 그러면 케이팝 디먼 헌터스 같은 것들이 널리 많은 사람들이 보고 회자하고 그러고 있군요. 그럼요. 요즘에 대만 TV 틀면 한국 드라마, 한국 예능 방송 이런 것들이 워낙 많고요. 콘서트가 그렇게 많이 대만에서 많이 됩니다. 한국 연예인 콘서트. 그래서 사람들이 농담 삼아 한국 연예인 보려면 대만에 와야 된다 할 정도로 음, 지금 콘서트도 많이 진행되고 있고요. 특히 음, 최근에는 야구의 음. 치어리더 팀들이 대만에 대거로 이제 계약을 해가지고요. 대만 야구팀에서. 그래서 한국 치어리더들도 엄청 많이 와 있고요. 그리고 광고도 엄청 많이 하고 있고 지금 이제 길 가다가 보면 많이 보입니다. 지금 요즘에 광고 같은 것들이요. 네. 그렇군요. 그 대만과 한국의 관계를 질문에 대해서 마지막 드리고 질의응답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만하고 한국은 이제 역사적으로도 아까 말씀드렸던 업앤다운들이 계속 있어 왔고 또 이런 통상이나 안보 부분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 거리적으로는 중국에서 엄청 가까이 있는데 안보는 완전히 미국의 디펜던트한 그런 관계를 갖고 있고 최근 20년 동안은 중국이 이제 개혁 개방을 통해서 대만 경제에도 많은 교류와 투자와 무역이 있었고 한국도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 이제 코로나를 거치면서 이제 탈중국화가 대만에도 있었다고 그러셨는데 한국 기업들도 탈중국화 이 현상들이 아주 심히 일어나고 있는데 혹시 이 대만과 한국의 경제 부분에 있어서 대만 정부가 또는 대만의 정치인들이 갖고 있는 퍼스펙티브 뭐 이런 것들은 어떤 변화들이 있습니까? 사실 이 경제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양쪽 국가가 거래하는 규모가 상당합니다. 제가 숫자를 한번 조사해 봤는데 2024년도 보면요. 대략 음, 원화 한 9조 원 정도 이제 교류가 있고요. 양국 간의 무역액이 한 9조 원 정도 이제 기록되고 있고요. 뭐 사실 산업 구조적인 측면에서도 양국 다 전자 산업 중심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까운 나라라고 이제 보실 수 있고요. 최근에 2024년 1월부터요. 이중 과세 방지 협정을 지금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더 음, 이상 뭐 세금을 이중적으로 내지 않게끔 양국의 아, 국민들이 네, 예, 그런 것도 있고 뭐 자본시장 측면에서 요즘에는 자본시장이 사실 가장 핫한 이슈인데요. 대만 거래소랑 한국 거래소가 서로 MOU 이제 체결하고요. 요즘에 이제 이재명 정부가 하는 밸류업에 대해서 이 정책에 대해서 사실 대만은 밸류업을 10몇 년 전부터 해와가지고요. 이제 굉장히 이제 관심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제 통상 측면에서 교류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는데 근데 안보 정치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약합니다. 왜냐하면 둘 다 미국에 굉장히 의존을 하고요. 대만 정치 자체가요. 굉장히 문제점이 많은 게 최근 들어서도 마찬가지지만 계속 이 거대 양당이 그냥 싸우고 있습니다. 민진당, 국민당의 어떤 대립, 어떤 싸움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최근에 뭐가 있었냐면 국민당 의원 수가 과반이 넘기 때문에 음, 민진당 정부가 하고 싶은 정책 법안들이 다 통과가 안 되기 때문에요. 민진당에서 국민당 의원들을 파면을 주도적으로 투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9월달에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대파면이라고 하는데 대대적으로 국민당 의원들을 파면시키고 거기에 민주당 의원을 앉히겠다라는 건데 그 대파면이 다 통과가 안 됐어요. 여전히 여소야대인 상황이에요. 국내적으로 정치가 굉장히 안 좋아가지고요. 뭐 안보 이런 것들 뭐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굉장히 국내가 정치가 그냥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뭐 한국과의 안보 정치 측면의 어떤 뭐 전략적 제휴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거의 언급이 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지금 한국과의 교류는 주로 이제 경제, 통상, 문화, 산업, 콘텐츠 이쪽으로는 활발히 되고 있는데 안보 정치 측면에서는 대만은 한국이 이 한반도하고 대만 해협이라는 곳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인식하고 있지만 근데 아직은 이제 미중 관계에 있어서 대만도 이제 어떤 양쪽 큰 고래에 중간에 껴있는 새우인 느낌이라서 아직까지는 뭐 한국과의 이런 쪽은 좀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은요. 네. 그런 거 그렇군요. 고려하기가. 네. 그래도 대만이 거의 아마 1983년도에 계엄령이 해제됐으니까 한 57년인가 58년 동안 계엄하에 네. 있었더라고요.
네, 네. 전 세계 가장 긴 계엄한 나라입니다. 그 후에 민주화되는 과정을 보면 지금 그렇게 양당이 싸우고 있는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한국인이 보기에는 차붙도 밀가루 집어던지고 아직도 몸싸움하고 의자 집어던지고 그런 모습들을 대만 정치에서도 볼 수 있고 한국 정치에서도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슈적으로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런 미중 갈등이나 글로벌한 이슈들이 크게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의 정치는 하나로 묶이지 못하는 그런 게 참 아쉬운데 한국은 거기다가 제도적으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서스테이너블한 성장 가능성을 저해하는 많은 법들이 생기고 있어요. 노란법 무슨 법 생기는데 앞으로 뭐 빨간법 검은법 많이 생길 것 같아요. 대만은 이 경제 부분에 있어서 제재 정부가 기업이나 경제 제도에 대한 제재나 규제는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네, 이게 아까 재밌는 게 말씀드린 것처럼 양당이 굉장히 치열하게 싸우는데, 근데 약간 암묵적인 합의는 TSMC는 건들지 말자. 우리 반도체는 건들지 말자. 요게 우리의 호국 신산이기 때문에 경제 발전은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경제에 대한 어떤 제재는요, 굉장히 낮아요. 왜냐하면 대만은 그게 없습니다. 그 유니온이 없습니다. 현대자동차처럼 매일 항의할 수 있는 그런 유니온이 없고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점차 이제 생겨나고 있어요. 이제. 근데 아직은 한국에 비해서는 수준이 상당히 이제 낮은 측면이 있고요. 정부에서 어느 정도 하자는 대로 하는 약간 이런 분위기예요. 경제에 관련돼서. 경제 제재는요. 어쨌든 경제 성장률도 필요하고 이거는 양당이 합의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한국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정치적으로 뭐 그렇구나. 대중국 뭐 중국 친중냐 친미냐 이런 것들로 맨날 이제 피터지게 싸우고 하지만 음. 경제는 우리가 합의되는 이제 암묵적인 합의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약합니다. 그렇군요. 네, 아주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대만은 여가 됐든 야가 됐든 국민 전체가 그래도 TSMC는 우리가 좀 지켜야 된다. 그렇죠. 이런 합의점이 있다 그러는데 우리는 뭐 여가 됐든 야가 됐든 우선 삼성부터 때리는 게 20년 동안의 경험이었기 때문에 그런 아주 대조적으로 큰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또 재밌는 게 한국은 삼성에 대한 기사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대만은 TSMC에 대한 기사가 별로 없습니다. 정기적으로 뭐 대만 뭐 TSMC에서 애뉴얼 미팅을 한다. 뭐 그러면 CEO가 나와서 앞으로 우리의 성장률은 어떻게 되고 과거에 얼마를 기록했고 뭐 이런 거 이제 설명회 할 때는요. 기사에 나오죠. 그런 거는 공식적인 브리핑이니까요. 그거를 제외해서 TSMC가 이렇다 저렇다라는 기사를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기자들이 얘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기자님 몇 분들도 저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한국 기자들은 삼성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많아가지고요. 삼성이 조그만 뭐가 있으면 다 보도하고 하는데 대만은 기자들 사이에서도 TSMC에 대한 그런 보도는 안 합니다. TSMC도 그런 정보를 주지도 않을 뿐더러 아예 안 합니다. 음. 그래서 대만 기사를 아무리 찾아봐도요. 그런 관련된 거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 뭐 아, TSMC가 올해 매출이 얼마 됐다, 자본적 지출이 얼마 됐다 이런 공식적인 것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저희가 TSMC를 이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모리스 창이 자서전을 냈어요. 그래서 십몇 년 전에 이제 자서전 1을 냈고요. 최근에 자서전 2를 냈는데 그런 것들 이제 책을 통해서 아마 뭐 TSMC가 뭐 이렇게 내부적으로 이런 사정들이 있었다 이런 거 정도는 아마 저희가 엿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좀 재밌는 상황 한국이랑 좀 다른 상황입니다. 이거. 아주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저희가 질의응답을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그 김영배 교수님이 질문을 올려주셨는데 국민당이 친중인 이유가 무엇이고 대만 국민들이 국회에서 국민당을 지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국민당의 친중 이유는요. 이제 45년도에 장개석이 이제 중국 내전에서 지고 나서 대만으로 철퇴했을 때 그때 이제 국민당입니다. 그때 설립한 게. 국민당의 이 장개석은요. 우리는 언젠간 중국으로 가야 된다. 중국이 우리 모국이다. 이런 음. 생각을 항상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에서 지금 국민당이 친중인 이유는 그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국민들이 국회에서 국민당을 지지하는 이유는요. 옛날 세대 분들은요 다 국민당을 지지합니다. 세대별로 나눠보면 젊은 층들이 이제 민진당을 지지하고요. 조금 더 젊은 층이 이제 갓 선거권을 갖고 있는 친구들은 제3당을 지지합니다. 민중당이라고요. 이제 지지를 하는데 이번 선거에서 사실상 라이칭더 대통령이 되게 근소한 차이로 이겼어요. 그 음. 근소한 차이가 어디서 발생하냐면 제3당을 지지했던 국민들이 만약에 국민당을 지지했으면 라이칭더 그렇게 쉽게 이기진 못했을 거거든요. 사실 뭐 지난 8년 동안 차이잉원 대통령이 굉장히 잘해왔지만 그런데 잘해왔는 중간에도 굉장히 안 좋은 법안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노동법이요. 노동법을 개정을 해가지고요.
노동자가요, 최대 연속 14일 동안 못 쉬게 할 수가 있어요. 일을 하고자 하면. 예, 그래서 노동법을 되게 안 좋게 노동자한테 개정이 되고 등등 이런 사건들이 좀 있어가지고요.蔡英원 대통령이 굉장히 잘했다는 평가인데도 불구하고 정당이 이제 바뀌어야 된다라는 인식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음, 대통령은 졌지만 국회의원 선거는 우리가 국민당을 지지해주자라고 해서 국민당이 그때 과반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만은요, 선거의 나라예요. 2년에 한 번씩 선거가 있는데 대통령 선거하고 국회의원 선거가 동시에 진행돼요. 음, 그리고 나서 2년 후에는 타이페이 시장, 각 행정도시 시장 선거가 또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2년마다 한 번씩 돌아가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뭐 국민의 조금 넘는 숫자가 민진당을 지지했을지언정 대다수는 견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국민당을 지지해서 국민당의 의원이 훨씬 더 많이 나왔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또 질문들 계시면, 예, LS M&M의 도석구 고문입니다. 3월 말까지 동재련소 운영하는 회사에서 CEO로 근무했는데요. 재작년 해가지고 최근에 보면 저희 이제 2차 전지 소재 관련해가지고 대만 회사하고 접촉을 많이 했는데 해보니까 과거에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대부분 비즈니스가 일본하고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한국하고도 이제 접점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접점을 이렇게 형성되면서 보니까 상당히 이게 한국 기업이 돼서 되게 우호적인 것 같다는 느낌을 저희가 받아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들으면서 제가 받은 소감이 미국하고 중국하고 크게 이게 공급망이 분리되면서 한국이 상당히 이게 불리하게 되는데 한국은 중국도 우리를 힘들게 하고 미국도 우리를 힘들게 하니 그러면 같이 고통을 받고 있는 일본이라든지 또 가까이 있는 호주라든지 이런 우호적인 국가들하고 밸류 체인을 잘 연결을 해서 나름대로의 공급망을 형성하면 좋겠다 생각을 저는 좀 하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이제는 대만도 같이 좀 이렇게 조인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제가 이제 왕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앞으로 한국하고 대만하고 그런 경제적인 공급망 이런 관점에서 서로 연결을 해가고 서로 시너지를 내고 그랬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 가능성을 어떻게 보시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하네요.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게 일단은 대만은 지금 탈중국화를 하려고 그러고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어떤 반도체라든지 소부장 이쪽 기술을 미국한테 뺏길 수는 없잖아요. 미국에다 대량 투자를 하고 있지만. 그래서 대만 입장에서도 사실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분산 투자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이걸 분산화해야 되기 때문에 일본, 한국, 호주 이런 기존에 같이 하지 않았던 기업들하고 최대한 지금 같이 하려고 같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형성을 해서 하고 싶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지금 다각화를 위해서요. 그건 또 대만에 사실상 필요한 상황이고요. 너무 이제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 높아져가지고요. 그게 음, 지금 최근에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부분이거든요. 탈중국화는 많이 된 것 같은데, 근데 반면에 너무 미국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해소하기 위해서 미국 말고 제3국가, 일본, 뭐 한국, 호주 이런 국가들과 우리가 더 협력을 해야 된다라는 게 현재 분위기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구현 원장님 질문해 주시고, 그 다음 권 원장님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딱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는데 네. 최근에 트럼프가 그런 얘기 했거든요. 그 대만 TSMC한테 앞으로 반도체 반은 미국에서 생산하고 반은 대만에서 생산해라 그런 말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대만은 지금 아리조나에 공장 2개 짓고 있지만 가능하면 대만 내에 공장을 짓고 또 첨단은 더더욱이나 대만 내에다 하려고 하는 그런 정책을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트럼프가 심각하게 제안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트럼프 제안에 대해서 대만 내 반응은 어떤가요? 대만의 반응은요, 절대 첨단 공정 갈 수 없다죠. 네, 좀 후단 공정을 갈 수 있습니다. 무조건 미국의 투자도 늘려야 되고, 그래야지 뭐 혜택도 받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미국 가서 공장 세우고 제조하는 거는 상관없는데, 다만 첨단 공정, 특히 2나노미터 이하는 무조건 대만에 생산해야 되는 게 여론이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사실 그게 문제입니다, 지금. 미국한테 잘 보여야 되고요. 근데 국민들은 또 첨단 공정을 대만에 남기를 원하고. 근데 이게 또 다음 선거가 곧 다가오고. 그래서 국민의 뜻을 또 하자니 트럼프와의 협상이 안 될 것 같고. 근데 트럼프 말을 듣자니 또 국민들 이쪽 표를 못 얻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라이칭도 대통령이 해결해야 될 숙제, 가장 큰 숙제가 바로 이겁니다, 사실은요. 제가 최근에 TSMC 공장을 대만, 일본, 피닉스 세 군데를 다 방문했습니다. 대만 공장은 지금 짓고 있는 엔비디아하고 신주에 엔비디아하고 애플 2나노 공장
22하고 21을 가서 볼 기회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피닉스는 이제 공장 1은 됐고 2공장을 짓고 있고 3공장까지 증설을 들어서 1공장 수율이 한 50% 정도 되는데 그거는 말로는 4나노라고 그러는데 4나노가 그렇게 수율이 잘 나오지 않는 것 같고 일본은 기본적으로 15나노짜리예요. 레가시이기 때문에 공장 수율은 돌아왔는데 별로 수요가 없어갖고 공장 가동률이 한 50%밖에 되지 않는 근데 그 세 군데가 다 뭐 대만도 그렇겠지만 미국이나 일본이나 지금 프랑크푸르트에도 düsseldorf에 이제 짓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가 인재 문제, 사람. 두 번째는 이제 협력업체들이 쫓아와 줘야 되는데 이게 협력업체가 안 되는 게 제일 큰 이슈다. 그게 지금 TSMC가 국제화하는데 가장 힘들어하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권 원장님 질문해 주신 것 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도 정경련 부회장하고 한국경제연구원장 그때 대만 정부 초청으로 가서 일주일 동안 대만에서 TSMC도 보고 여러 가지 얘기도 들었는데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알기로는 장개석 총통이 국공 합장해가지고 일본한테 하다가 결국은 모택동한테 잡아먹히고 도망 나오는 셈인데 그러니까 그 후신들이 국민당이면은 이 사람들은 반중국일 텐데 국민당이 어떻게 중국을 지지하는 걸로 아는 건지 두 번째는 거기 갔더니 원래의 대만 원주민도 있고 장개석 넘어오기 전에 미리 와 있던 중국 사람도 있고 장개석하고 같이 온 사람들이 대만을 점령을 하면서 이 까울룽을 중심으로 해서 반대하던 사람들을 몇만 명인가 죽이고 해서 타이페이 가면은 기념비도 있고 여러 가지도 있고 그걸 보도를 못하고 통과하기 위해서 한 4, 50년간 계엄령도 한 그런 사회인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공론이 분열되고 또 양극화가 되고 이시조선 때 당파 싸움처럼 이런 경향은 없고 모든 사람이 다 TSMC를 지지하는 건지요. 네, 일단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모태똥은 싫어하지만요. 본인들의 오리진이 중국에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언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언젠간 중국으로 다시 가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어렸을 때 받았던 교과서 교육이 언젠간 중국에 다시 간다. 약간 이런 교육을 많이 받았었는데 우리가 또 출생이 중국이고 중국과 언어도 통하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 정부와 우리가 같이 공존해가지고 정책을 펼쳐야지 앞으로 먹을거리가 많다라고 그때 당시에는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대만은 굉장히 약한 나라고요. 중국은 점점 커지는 나라였고 특히 90년대 대만은 유엔에서 탈퇴하고 나서 그때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가 중국이랑 합작을 해야지 되겠구나. 그래서 친중이고요. 말씀하신 아까 그 학살 사건이 228 사건인데요. 그래서 2월 28일에 발생한 학살 사건인데 그때 이후로 이제 민진당은 주로 이제 대만 독립을 주장하면서 우리는 중국과 인연을 끊어야 된다. 우리는 친미를 해야 된다. 그래서 약간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이 좀 더 국민당의 친중이라는 어떤 좀 선명한 대립적인 그런 관계를 이제 유지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양파 간에 굉장히 싸움이 치열한데도 불구하고 TSMC를 지지하는 거는 결국은 대만 전체 경제 성장만 봤을 때 국민들이 잘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합의를 하는 거지 사실 대만은 국민당 정부 때부터요. 사실 국민당 정부는 기업을 가만히 뒀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국민당 정부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거는 담배와 금융은 우리 정부들이 꽉 잡고 있어야 되고 나머지 기업들이 어떻게 해외로 발전하고 어떻게 자율적으로 이거를 살아나가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사실 그러기 때문에 TSMC가 큰 겁니다. TSMC는 정부에서 돈을 주고 세운 게 맞는데 경영 이런 거는 일체 관여를 안 했어요. 그거는 전문 경영인이 할 일 있다라고.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대만 경제가 발전이 되고 성장이 됐다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그게 이어져 와서 지금 현재에도 정치적으로 아무리 싸워도 경제 제재에 대한 것 부분은 굉장히 미미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대만이 중국을 좋다고 하면은 지난번에 홍콩이 결국 중국이 개입을 해서 홍콩 경제가 무너지고 결국 기업이라는 것은 자율성이 있고 정부의 간섭이 없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반기업 정서를 가지고 모두가 다 같이 잘 살자고 그렇게 하는 것도 중국도 그렇고 이 공산주의자들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홍콩이 무너지는 걸 보고 대만도 제2의 홍콩이 돼서는 안 된다고 해서 그때 대만으로도 홍콩 사람들도 도망도 가고 했는데 어떻게 지금 와서는 또 중국을 좋다고 하는지요? 그러니까 좋다라기보다는 중국에 의존을 해야지 저희가 이제 중국이 워낙 내수 시장이 크고요. 대만은 내수 시장이 굉장히 작습니다. 인구가 2,300만 명밖에 안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내수로는 우리가 돈을 벌 수 없으니까 해외로 나가야 되겠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기업의 어떤 생각이고 근데
그럼 해외로 나갈 때 가장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게 중국입니다. 왜냐면 언어가 되니까요. 언어가 되고 접근성이 쉬우니까요. 그래서 그러니까 중국을 지지한다기보다는 이쪽을 가야지 경제 성장이 되기 때문에 네, 친중으로 해야지 저희가 친중을 해야지 중국에서 개방도 해주고 지금은 거의 막 못 들어오게 하고 대만 기업들에 대한 어떤 불이익 같은 것도 많이 주고 그러지만 그래야지만 우리가 친중을 해야지 정책 개방도 하고 양안 교류도 하고 그래야지 대만 국민도 잘 산다라는 거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중국한테 먹힌다 이런 거는 이제 국민들 전부 다 반대하는 입장이긴 합니다. 예,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뜨거운 질의응답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번 세션을 준비하고 들으면서 최근에 이렇게 영어 알파벳 T자가 아주 유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TSMC, 타이완, 트럼프 이게 아마 최근에 아주 T자가 많이 뛰고 있는데 그중에서 오늘 두 T, 타이완과 TSMC에 대해서 많이 배울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많이 가르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자담회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왕수펑 교수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